계속해서 32번 하겠습니다. 32번은 뭐냐면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브릿지 정류 회로입니다. 그림의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측 공급 전압이 보시면 순식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628에 사인에 314T라고 되어 있어요. 직류 측 부하 저항이 25mm 때 직류 측 부하 전류의 평균치, 평균값이에요. 그리고 직류 측 부하 전압의 평균치 ED는 얼마냐? 일단 지금 이렇게 줬을 때 628은 사인 앞에 있기 때문에 VM입니다. VM이 628이면 실효값 V는 얼마요? 루트 2분의 628이죠. 루트 2분의 628을 하니까 실효값은 444V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ED는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얼마요? 단상 전파니까 0.9의 V죠. 얼마? 0.9 곱하기 444니까 이 값이 400V입니다. 400V. 그럼 출력 전류의 평균값 얼마요? R분의 ED가 되겠죠. R분의 ED니까 R이 20옴 분의 400 하면 출력 전류의 직류 평균값은 20A가 됩니다. 따라서 32번에는 400V와 20A가 되고요. 33번 볼게요. 33번 순저항 부하를 갖는 삼상 반파 위상 제어 정류 회로에서 출력 전류가 연속이 되는 점호각 알파의 범위는 삼상 반파 위상 제어 정류 회로에서 전류가 연속이 되는 점호각 알파의 범위는 30도 이하다. 일단 30도 이하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상 반파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VA가 이렇다고 했을 때 VB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90도면 얘는 얼마요? 120도죠. VA와 VB는 120도의 위상차가 나니까 A상의 전압이 0도에서 시작했다 하면 B상의 전압은 120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펄스를 언제 해줘야 하느냐? 보세요. 얘가 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지점 안에서 펄스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요? 120도와 180도의 중간이면 요 지점 얼마? 150도가 되죠. 150도. 그러면 120도와 150도 사이에서 펄스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이가 얼마요? 요 값이 얼마? 30도가 됩니다. 120도, 150도 사이. 그런 의미에서 30도고요. 이 값은 외우는 거예요. 34번 사이리스터에서 게이트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게이트 전류가 우리가 레칭 전류가 있죠. 레칭 전류. 만약에 레칭 전류가 30mA라고 했을 때 10mA를 인가하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도통이 안 됩니다. 20mA를 넣어줬을 때도 도통이 되지 않다가 더 증가해서 30mA가 되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떠올려 주시면 사이리스에서 게이트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순방향 저지 전압이 감소한다. 저지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계에 도달해서 도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 저지 전압이 감소하는 답은 2번이에요. 2번. 35번 SCR을 이용한 인버터 회로에서 SCR2 도통 상태에 있을 때 부하 전류가 20A 흘렀다.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지금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시켜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게이트에 도통 전류가 30mA예요. 그런데 게이트의 도통 전류를 60mA를 줘도 도통이 되죠.
그럼 60mA에서 반으로 떨어뜨린 30mA를 주더라도 도통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에요. 60mA 주다가 30mA 줬어. 우리가 도통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지, 에노드에서 캐소드 흐르는 전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을 여는데 노크를 해요. 이렇게 두드려도 어떻게 안에서 알아먹고 문을 열어주겠죠. 그런데 안에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 요 정도도 해도 안에서 알아먹을 수 있다면 문은 열어줄 겁니다. 근데 세게 두드리면은 쾅 빨리 열고, 천천히 두드리면은 천천히 열고, 이게 아니고요. 똑같이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은 흐르는 전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게이트 전류가 반으로 줄더라도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그 도통 전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20A, 상관없다는 거예요. 36번 봅니다. 36번. 단산 전파 제어 회로에서 순저항 부하일 때 평균 출력 전압은 단상 전파 제어 종료 회로입니다. 단상 전파는 어떻게 돼요? ED는 파이분의 원래 2루트 2이죠. 에서 위상각이 있으면 얼마? 저항 부하일 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어서 파이분의 루트 2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로도 할 수가 있고, 루트 2는 실효값의 루트 2니까 얼마? 최대값 파이분의 2m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m이 아니고 VM으로 하면 파이분의 VM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로 됩니다. 36번에는 1번. 37번이에요. 저항 부하인 사리스터 단상 반파 정류기로, 저항 부하인 사리스터로 단상 반파 정류입니다. 위상제어를 할 경우에 점호각 0도에서 60도로 하면 다른 조건에 동일할 경우 출력전압 평균 전압은 몇 배가 되는가? 우리가 단상 반파에서 어떻게 파이분의 루트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죠. 예. 그러면 2파이분의 루트 2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인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알파만 0도에서 60도로 변한다면 이 값에 비례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이것은 의미가 없죠. 상관없습니다. 0도일 때는 1 플러스 코사인 0, 코사인 0 하면 1이죠? 1 플러스 1하면 2가 됩니다. 60도 하면 1 플러스 코사인 60도 하면 얼마요? 2분의 1이죠. 얼마? 0.5 하면 1.5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 0도일 때에 비해서 60도는 2분의 1.5 혹은 4분의 3이죠. 여기 2배, 여기 2배 하면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37번에서는 1번이요. 4분의 3. 계속해서 38번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38번 인버터의 전력 변환은 뭐예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2번이고요. 39번 인버터의 출력전압 제어법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인버터의 출력전압 제어에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펄스 폭 변조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력전자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PWM이라고 해서 PWM 뭐야? 펄스 와이드입니다. 와이드 폭. M은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변조입니다. 펄스 폭 변조에서 PWM. 요 PWM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펄스 폭 변조 방식입니다. 그럼 얘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펄스 폭을 변조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폭을 조정하는 겁니다. 폭을요. 이렇게 해서 변조하는 방식이 펄스 폭 변조. 혹은 이렇게 뭐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온 오프를 이런 식으로 하면 크기가 조절되겠죠. 예, 이러한 방식을 PWM하고 한국말로 펄스 폭 변조 방식이요. 여기 모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펄스 폭 방식이 아니고 펄스 폭 변조 방식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40번. 다음 중 직류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거 뭐다? 뭐 직접 제어한다는 거 이런 말이요. 직류를 교류로 바꿨다가 교류를 다시 직류로 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류를 바로 직류로 바꾸는 겁니다. 직류를 바로 직류로. 이것을 초퍼 방식이라고 합니다. 초퍼형 인버터. 답은 3번이고요. 41번 사이클론 컨버터 뭐요? 사이클론 컨버터는 주파수 변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요. 42번부터 뭐요? 교류 정류기기입니다. 교류 정류기기. 입력은 교류, 출력은 직류 전동기. 이런 거. 42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권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상권선을 왜 사용해요? 우리가 약계자 강전기자로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역률이나 효율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도 보상하고 그 다음에 효율, 역률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권선은 역률을 계산하는 목적이에요. 효율, 역률, 전기자 반작용 이런 목적이지 정류, 기동 토크, 속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상하는 의미에서 답은 4번이고요. 43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계자권선의 리액턴트 강화 때문에 계자권수를 적게 한다. 맞죠? 약계자. 이번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기자 권선수를 많게 합니다. 강전기자. 다음은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보상권선 사용합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에서는 이 보상권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4번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 접촉장을 적게 한다가 아니고 여기서 변압기 기전력은 적을수록 좋고 브러쉬 접촉장을 작게 합니다. 브러쉬 접촉장을 크게 합니다. 우리가 양호한 정류 이런 거 할 때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에서 브러쉬 접촉장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정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일단 브러쉬 접촉장이 크게 한다. 답은 4번이고요. 44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전기자 권선의 수를 계자 권선에 비해 많게 하는 이유가 뭐다? 이것을 우리가 약계자 강전기자라고 하는데 1번 주자속 크게 하고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은 있고요. 이번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는 속도 기전력은 우리가 직류 전동기에서 역기전력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있죠. 60회보다 피자판. 그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하면 변압기 기전력은 작게 합니다. 변압기 기전력은 작게 해서 그래서 4번에 역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맞고요. 44번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전혀 상관없는 것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면 3번이 답이 됩니다. 예.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작게 할수록 좋습니다. 46번 다음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개념도입니다. C를 무엇이 하는가? 지금 보시면 A가 전기자죠. A에 쭉 직렬로 F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가 뭐요? F는 필드란 의미에서 계자죠. 계자. 필드의 F입니다. C는 우리가 보상한다는 의미로 컴펜서 있죠. 컴펜서에서 C. 여기서 보상권선입니다. 그리고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권선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C는 보상권선이 됩니다. 46번은 2번. F는 계자권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번이었고요. 45번 될 것이 46번 합니다. 46번은 교류 단상 직권 전동기 구조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이 했는데 교류 단상 직권 전동기예요. 그래서 일반 역률 계산을 위해서 고정자와 회전자의 자로를 성층철심을 한다는 것인데 역률 계산을 위해서 성층철심이 아니고 역률 계산을 위해서는 보상권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 정률 계산을 위해서 강계자, 약전기자 아니죠? 약계자, 강전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계자, 강전기장이 아니고 4번이죠. 4번 역률 및 정률 계산을 위해서 약계자, 강전기자로 합니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지만 보상권선입니다. 보상권선이고 여기에서도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4번 47번 소형 공구 및 가전제품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직권 정유자 전동기죠. 소형 공구 및 가전제품 그 다음에 75W 이하 등에서 혹은 또 만능 전동기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는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8번 75W 정도 이하의 소출력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 용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75W 정도 이하예요. 굉장히 작은 용량입니다. 전동기로 봤을 때는 했을 때 적당하지 않은 것 소형 공구, 치과 의료용, 믹서 이런 것들은 용량이 작아도 되겠죠. 근데 공작 기계는 75W로는 부족하겠죠. 공작 기계는. 그래서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공작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용량이 커야 될 것 같은 거 공작 기계죠. 48번 교류직류 양용 전동기, 만능 전동기 또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가 됩니다. 3번이고요. 50번 브러쉬 위치를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기계가 아닌 것은 우리가 브러쉬로 속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로 회전 방향 바꾼 거 뭐다? 정유자 전동기들 있죠. 정유자 전동기. 그래서 톰슨형 반발 전동기 뭐요? 단상 반발 전동기죠. 단상 반발 전유자 전동기고 이번 3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 그 다음에 3번에 실하계 전동기는 뭐요? 3상 분권 정유자 전동기죠. 이러한 정유자 전동기는 모두 브러쉬 위치를 바꿔서 회전 방향 바꿀 수 있는데 정유자형 주파수 변환기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유자 전동기가 아닌 것은 이것을 묻는 것이고요. 50번에는 답이 4번. 계속해서 51번 볼게요. 51번 교류 정류자기에서 갭의 자속 분포가 파이엠 자속의 최대값이 0.14웨바고요. P 극수 2, A 병렬 연료수 1, Z 도체수 200, N은 회전수입니다. 분당 회전수 1200인 경우 브러쉬 축이 자극축가 30도라면 속도 기전력은 유기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속도 기전 유기기전력이라고 했을 때 ES는 얼마냐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EM은 60A분의 피자판에서 얘가 우리가 최대값이죠. 최대값. 자속이 파이엠의 최대값입니다. 그런데 각도가 있으면 그 순간의 순식값 어떻게 해요? 최대값에 사인 세타가 붙죠. 사인 세타. 그래서 각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최대값으로 구하면 되는데 각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이 사인 세타일 때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A 병렬 회로수가 1 극수가 2 도체수가 Z가 200 자속이 0.14 곱하기 회전수가 1200에 즉 사인 30도일 때 최대값을 묻는 겁니다. 사인 30도일 때 최대값. 이렇게 하면은 560V입니다. 560V가 되고 근데 이때 실효값을 묻죠. 지금 보시면 얘가 파이엠이에요. 파이엠. 이렇게
파이m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30도 일대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정연파니까 사인세도 정연파니까 얘는 얼마다? 최대값의 루트 2로 나눈 값이죠. 예, 이것이 실효값입니다. 루트 2분의 560 하면 약 400V가 됩니다. 약 400V. 그래서 51번에는 2번이고요. 52번 한번 볼게요. 52번 봅니다. 전부하 전류가 1A, 역률이 85%, 속도가 7500rpm이고 전압과 주파수가 100V 60Hz 2극 단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와 계자 권선의 실효저항의 합이 45ohm이라면 전부하 시 속도 기전력은 뭐다? 역기전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자 자속은 정연적으로 변하며 브러쉬는 중성축에 위치하고 철선은 무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단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니까 이렇게 직관인데 여기에서 정유를 합니다. 정유를 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속도 기전력, 여기에서 말하는 역기전력이에요. 역기전력이고 지금 직관 형태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전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부하 전류가 1A고요. 얘하고 얘를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을 합한 것이 45ohm입니다. 45. 그럼 직관 특성에 의해서 여기에 전부하 전류가 1A면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도 똑같이 1A가 되겠죠. 1A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다른 조건이 지금 뭐 속도와 주파수 등이 주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력을 구할 수가 있으면 P는 2I니까 E는 I분의 P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I는 여기 들어간 전력 1A니까 어떻게? E는 1분의 P죠. 1분의 P. 그래서 E는 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P를 구하는 것이 여기에 출력을 구하는 것이 관건인데 보시면 전압과 주파수가 100V에 60Hz인 2극 단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가 있고 전부하 전류 들어가는 전류가 1A에 역률이 85%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넣어준 전력이 있을 겁니다. 넣어준 전력. 이렇게 넣어준 전력 P가 있는데 P는 여기에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교류입니다. 따라서 P는 VI의 교류죠. 따라서 이 부분의 전체의 역률이 있죠. 유효 전력 얼마? VI의 코사인 테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전류가 1A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는 변하지 않죠. 전류는 변하지 않으니까 전류 1A 곱하기 역률이 0.85 하면 85W예요. 즉 넣어준 전력이 85W인데 그럼 얘가 어디에서 보세요. 1A에 45ohm이면 이 부분에서 전력 손실 PL은 I제곱 R에 의해서 1의 제곱 곱하기 40하면 얼마? 40W가 전력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도착하는 전력은 얼마요? 입력 넣어준 전력 85W, 유효 전력 85W에서 손실 부분 40W를 하면은 얼마? 45W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분의 45 하면 2도 45V예요. 예.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야만 풀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5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삼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 구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삼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입니다. 삼상이에요. 1번 고정자에는 P극이 될 수 있는 삼상 분포 권선이 감겨 있다. 삼상이니까 P극이 될 수 있는 삼상 분포 권선이 감겨 있고요.
회전자는 직류기의 전기자와 거의 같습니다. 예, 맞고요. 3번 정류자 위에 브러쉬가 전기가 3상이니까 120도의 간격이죠. 120도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120도니까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4번 중간 변압기 설치할 때 고정자 권선과 병렬이 아니고 3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구조 보시면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직렬로. 그래서 병렬로 설치한다가 아니고 직렬로 설치한다가 됩니다. 54번 3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중간 변압기는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 사이에 직렬로 접속합니다. 예, 방금 했죠?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전압을 조절해서 특성을 속도 등을 제어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1번이죠. 경부하시 속도의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부하시 속도의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 2번 주파수 변동으로 인한 속도 조정이나 회전수, 상수, 감수, 역회전 방지 이것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 변압기 사용하는 이유 해설에 있는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요. 55번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인 슈라게 전동기의 특성은 슈라게 전동기는 1차가 회전자에는 2차가 회전자가 아니고 1차 권선을 회전자에 둔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3상 직권 아니고요.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3상 분권인데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5번은 1번이고요. 56번 실하계 전동기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실하계 전동기는 3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고요. 57번 단상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직권에는 일반 직권과 보상 직권, 유도 보상 직권이 있고요. 아트킨손은 반발 전동기입니다. 단상 반발에 아트킨손, 톰슨, 대리가 있죠. 그래서 2번이고요. 58번도 똑같죠. 단상 정류자 전동기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아트킨손, 톰슨, 대리 해서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58번은 2번이고요. 59번 정류자 주파수 변환기. 정류자 주파수 변환기의 특성이 아닌 것은 얘는 3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상으로서 1번 용도가 유도 전동기 2차 여자용 교류 여자기. 우리가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2차 여자법 있죠. 속도 제어 방법에서는 2차 저항법과 2차 여자법이 있는데 그 2차 여자법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2차에 공급해서 속도 제어하는 거 있죠. 거기에 사용되는 여자기. 예, 그래서 다시 유도 전동기의 2차 여자용 교류 여자기로 사용된다. 맞고요. 용도가 그렇습니다. 이번 회전자는 정류자와 3개의 슬립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전자는 정류자와 3개의 슬립링. 3상이니까 슬립링이 3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류자이니까 정류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답은 3번이죠. 정류자 위에는 한 개의 자극마다 전기가 3분의 1 파이 간격으로 3조의 브러쉬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우리가 3상은 각 상이 120도입니다. 120도면은 3분의 2파이예요. 3분의 파이는 60도입니다. 60도 아니고 120도로 보면 3분의 파이 간격이 아니고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회전자는 3상 회전 변류기의 전기자와 거의 같은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59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하고 전기기기 과목을 끝냈습니다. 이 전기기기 과목이 지금까지 좀 많았죠. 많고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데 조금 어렵게 간 부분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험이 만만하지가 않고요.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필기를 합격했다고 해서 실기까지 합격한 건 아니죠. 자격증을 받으려면은 실기까지 합격하셔야 되고 제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 있지만은 실기까지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다산애들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